안녕하세요. 정만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북한에서 있었던 황해 제철소 대학살 사건입니다. 이 98년 8월 달에요. 그때 한창 북한에서 식량 위기가 엄청 났었는데, 황해 제철소가 그 황해북도 송림시에서 소재에 있는데, 황해 제철소가 황해도 송림시에 소재에 있는데, 그 제철소는 북한 내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큰 대형 제철소라고 합니다. 그 제철소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굶주리니까 그 황해제철소에 있는 간부들이 공장에 있던 아변 철판을 이제 공해상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랑. 중국에서는 이제 강냉이를 받아오는 대가로 이제 아변 철판을 이제 교환한 거죠. 못 쓰는 그 공장 내에서. 근데 이걸 이제 강냉이를 갖고 왔는데 이제 그 인민군 보위사령부 검열에 걸렸습니다. 직접 걸려가지고 국가 반역죄로 다스리겠다고 큰 넓은 공터에다가 그 제철소 노동자들이랑 그 성림 시민들을 모아놓고 국가 반역죄로 이 사람들을 다스리겠다. 근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부당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자기 사익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제철소 간부들이 노동자들을 매겨서 그 공장에 그 제철소의 생산성을 더 향상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걸 그냥 억울하게 이렇게 처형해보면 부당하다 막 이렇게 웅성거리고 동의하는 와중에 그 송림시에서 아주 지체 높은 여성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여성은 과거에 이제 김일성의 그 간원이어서 간원으로 이제 퇴직한 사람인데 굉장히 송림시에서 유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상에 올라와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 간부들은 수령 있게 잘 보이려고 노동자들을 매겨가지고 제철소의 성과물을 더 높이려고 한 건데, 이렇게 강제로 처형하는 건 부당하다. 그걸 본 인민군 보위사령부 성원들이 이 여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총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막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그런 와중에 부당하다고 그 군중들이 외치는 와중에 그 간부들도 전부 처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본 노동자들이 그날 밤부터 이제 시위에 들어갑니다. 집단 농성에 들어가는데 아주 결상전환 각오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해산하려는데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됐느냐.
북한 당국이 이제 탱크를 끌고 왔는데 그 탱크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 이게 바로 항해 제철소 대학살의 진상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노동자와 그 간부들을 학살한 북한 정권의 만행, 황해 제철소 대학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잔혹한 대학살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학살이 또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대학살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대학생들이랑 시민들이 외친 게 천안문 앞에서 외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정부의 부정부패 일소,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온건했고 돌 하나 안 던졌어요. 시위 군중이 평화적인 시위였고, 시위의 양태는 무엇이냐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냥 연설하고 단식투쟁하고 이게 다였습니다. 전혀 군인이라든지 경찰들에게 어떠한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보수파 덩샤오핑을 비롯한 양상군 그 외 다른 사람들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끌어들여 대학살을 시작합니다. 그때 희생된 시민 학생의 수가 중국 적십자사 통계로 한 2,5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2,5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내막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국에서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한 영국 외교 문서에는 지금은 이제 기밀이 해졌는데 중국 공산당 관계자의 발언을 이용해서 한 8,000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신문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중국 공산당 당 총서기는 자오찌양 당 총서기였습니다. 이분은 중국 공산당 개혁파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분은 계엄령을 반대했습니다. 학살을 거부한 대가로 이분은 자기 권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에서 연금 상태로 지내시게 됩니다. 또 하나 의로운 분이 계신데 당시 베이징 위수구역, 베이징 지역 사령관이 있습니다. 베이징 지역을 책임지는 군사령관. 베이징을 책임지는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38집단군이었습니다. 이분은 38집단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시춘시행 중장. 중국 공산군 최고사령관이 계엄령을 내리고
이제 진압하라 학살 명령을 내렸을 때 이분은 거부합니다. 이분은 거부하고 군 형법상 항명죄로 5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 유사 천안문 학살은 중국 공산당 보수파의 민낯을 확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구하는 강남 좌파들 플러스 종북 좌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노동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이런 엄청난 학살의 범죄를 외면하고 우리 민족끼리 어떤 무슨 민족적 대의를 위한 어떤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을 추구하자는 강남 좌파 플러스 종북 좌파들의 언행은 정말 거의 범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혹시라도 미래에 이런 끔찍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이 잔혹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밝히고 역사의 심판대에서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고, 엄중히 그 범죄를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 민족, 중국 시민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두 사건의 역사적 실체를, 진상을 확실히 밝히고 다시 한번 역사의 심판대에서 북한 노동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학살 만행을 엄중히 규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